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AS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 봄비와 함께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은 미약했고요. 양대 지수 모두 부합권에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쉼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추세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비단에서 시세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고개를 들었던 엔터주는 쉬어갔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주들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배제 소식에 오늘 쉼을 주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상승세를 이어서 코스피 출발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2,582선으로 연고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 대비 0.19% 하락한 2,571.0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이 이틀째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오전 10시 40분경부터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수폭 계속해서 늘리면서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았습니다. 다만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정말 거셌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로 7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910선으로 연고점 터치하기도 했지만 어제 대비 0.05% 소폭에 내린 909.02포인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제와 같은 매매 동향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이틀째 사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매물 출회가 코스피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2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중국 GDP가 시장 예산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위완화 강세와 함께 원화도 오름세를 보였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더 주목을 하면서 달러 강세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7원 50전 오르면서 1,318원 6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마우스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이 또 오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화요일 날에도 약간
첫 번째 특징으로 좀 갖고 왔던 네. 내용이랑 좀 유사한데 네. 사실 그 엠폭스가 지금 좀 확진자가 계속 네. 늘고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으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이제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진 매트릭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해서 엠폭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서로 뭐 오늘은 내가 대장이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같이 정말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엠폭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과도 똑같은 소리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엠폭스 확진자가 3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6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주의로 또 격상을 하게 된 상태인데 제가 요거 처음에 진맥트리스 말고 미코바이오메드를 제가 화요일 날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이거는 이제 매수하셔라고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라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자체가 1분봉인 상태인데 이제 이 엠폭스 관련주 친구들이 오늘 장이 시작이 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이 진맥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에서 하락 출발을 했고 마이너스 6%까지 또 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장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진자가 3명 이상으로 또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수급들이 몰리면서 진맥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오늘 네. 한 12%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애초에 리스크가 위험한 투자 상품인데 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엠폭스 관련주들을 지금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폭스 관련주 지금 최근 뭐 5거래일, 뭐 4거래일 정도 보면은 상승 흐름들이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또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차트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아직 이 엠폭스 요 이슈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도 한번 좀 매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심리일 수도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한번 이런 이슈들이 붙어버리면은 강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같은 이 테마군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짊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그래도 이 엠폭스 요거에 있어서 네. 쉽게 이슈가 끊이질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면은 정말 내가 그 소액의 금액으로만 한번 요 진맥트리스나 미코바이오메드를 보시는 게 낫지 좀 큰 금액은 좀 삼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엠폭스 관련주 진 매트릭스였습니다. 변동성에 주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파락 출발 후에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장주 12% 급등 후에 1% 상승 마감을 윗골이 달며 했습니다.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매수는 지양해보자고 말해주셨네요.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 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이전에 제가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네. 중에 하나였고요. KBG라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용들 하시는 그 단어가 그 또코프로라고 이제 또코프로. 또 에코프로다 네. 이래가지고 네. 또코프로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로 이제 좀 수급 쏠림이 많이 심화가 됐었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또 전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뭐 숨통이 트이고 있고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위주의 수급 쏠림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KBG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KBG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때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방금 알았는데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시외에서 상한가에 네. 안착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시를 해드린 가격대에서 지금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KBG도 그때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양극재 관련주들 위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음극재까지도 좀 테마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도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KBG로 이때 좀 많이 시간에도 줬기 때문에 그때 잘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셨고 20% 이상씩 수익 실현 다들 하신 걸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도 좀 채택을 했고요. 음극재가 이제 흑연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나뉘는데 흑연 음극재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저장 용량이 더 크고 그리고 저장 용량이 크니까 충전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이 간다라는 어떤 배터리 성능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원리들이 밝혀지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음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었고요. 그리고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의 바커라던가 뭐 KCC라던가 아니면 LG 화학이라던가 이런 좀 안정적인 공급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KBG가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또 그때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때는 뭐 그냥 단순히 실리콘 소재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2차 전지와의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해질 소재도 이제 차차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 가격대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단기적인 뭐 공략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모아나가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신고가까지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가격대가 이제 15,000원 초반대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여기서는 조금 맞고 저항 맞고 이제 좀 조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중간에 3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제가 그 오랜만에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선물 같은 종목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AS 시간에도 같이 볼 건데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네. 안정적인 자리에서 KBG처럼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모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선물 같은 종목이니까 이따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G 오늘 장중에 13% 급등 후에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강세 속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국내 유일 기능성 실리콘 소재 자체 합성 기업이죠. 다만 주가가 저항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에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인가? 네. 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네, 힘을 죽지 발휘했는데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시장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주에 있던 수급들이 이제는 야 포스코로 간다. 그룹주들한테 네. 넘어갔나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자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 또 포스코 그룹주 요 친구들한테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이 두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는 좀 반대로 또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사실 얘가 이제 물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참 2차 전지에 다들 그 눈들이 되게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네. 또 이 물류 관련주 태용로직스가 또 시장에서 또 한 14% 정도 급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리오프닝을 되게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방송에 나와서. 근데 이 운송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경제 재개가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원자재 친구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그에 반하면 사실 공장이 돌아간다? 물류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도 이 물류 관련주들 그리고 또 재지 관련주들도 같이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태웅로직스뿐만 아니라 페노션도 그렇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 관련주들의 대장들이라고 볼 수 있는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HMM들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 상승 추세, 단기적인 흐름들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해운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잘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도 2차 전지가 맞아요. 근데 사실상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특히나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 저가 매수의 찬스가 남아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도 이 태용로직스 사실 2차 전지도 뭐 눈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요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눈이 더 갔던 거는 사실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요 물류 관련주들 또 해운주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용로직스 오늘 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화요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공장 활성화 물류로 연결해 주셨고요. 해운주가 저점을 높여가는 중이다. 2차 전지에서 관심을 돌려서 시장에 관심을 덜 받을 때 해운과 물류 관련주를 눈여겨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주연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네. 토코프로에 맞춰가지고 네.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빼고는 오늘 시장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조일알미늄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에 이제 지금 이거 하기 바로 전 시즌에 그때 제시를 해드렸던 추천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일알미늄은 그냥 알루미늄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이제 그 모멘텀이 붙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그 아변을 제조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소재가 이제 점차 그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조일알미늄에 대한 어떤 주가 상의 이제 상승이 좀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2차 전지 소재 전고체 그리고 뭐 소재들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런 종목들까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 테마의 전환 자체가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일알미늄도 요때 요 자리 어딘가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까지 뭐 꼬리를 다 빼고 봐도 거의 6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보통 이 박스권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이후에 시세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그걸 이탈하고 나서 이후에 급등 나오는 그런 패턴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박스권을 이탈했는데 이거 뭐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수익 실현 잘 하신 걸로 이제 좀 그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그 조일 알루미늄이 이렇게 급등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특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일 알루미늄이 생산 중인 그런 알루미늄 아변 제품의 네. 소재가 이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이 IRA 법안도 내고 뭐 칩사 법안도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좀 그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랑 좀 연계가 있는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을 그럴 또 가능성이 좀 우려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은 반대로 이제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산 그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다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은 제재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유입이 됐었고 반사수혜죠. 반사수혜감들이 이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네.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뭐 철강이라던가 뭐 이제 구리라던가 뭐 이런 원자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얘도 구리 관련주, 구리 테마주 중에 대장주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뭐 철강도 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환매 과정에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이제 아직까지 들어올랐고 그리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애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한번 좀 쏠렸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냥 금방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대로 뭐 시세가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좀 수급이 점점 분산이 되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좀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밑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져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까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이제 자리에서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종목도 그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따가 무료 방송도 이제 오늘 추천주로는 참아드리지 못했지만 네.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도 같이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과거 전략주기도 했던 조일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양극화 소재 능력 확대 모멘텀으로 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수혜 측면에서 반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공략은 유효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주연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네. 5월 달을 앞두고 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계속 2차 전지 쪽으로만 계속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이제 2차 전지 말고 다른 섹터 뭐를 또 공략을 해야 될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수급이 분산될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이후에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그리고 5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들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도 선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한 뭐 선물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선물 같은 종목들 또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따가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 가정을 달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주연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린 전략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고가 수익 6% 가까이 달성한 종목이네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화장품 관련주 친구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진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셔요. 네, 그럼 장기로 좀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장기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게 지금 당장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화장품.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태용로직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LG 생활건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수급들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그런 시장 안에서도 LG 생활건강 오늘 6%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그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중소형 관련주 친구들이 상승을 할 때 그 먼저 출발하는 게 대형주 친구들인데 오늘 이 LG생활건강 자체에서 6% 이상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안에서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품목 자체가 이 3대 소비재입니다. 식품 그리고 패션, 의료인데 자, 요 3대 품목 친구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업들도 참 기대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더욱더 수혜를 받고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의료주 친구들이나 화장품 관련주 친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서 별 탈 없이 네.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무역 적자 속에서 득세를 내고 있는 3대 소비재 품목, 그중 화장품 주입니다.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5일에 매수했던 세니트입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4월 12일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3% 오르기도 했고 지난 AS 때는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이제 중국의 중국 자체에서 인프라 투자로 지금 2,3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친구들도 움직이고 있고 최강 친구들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들썩들썩 계속해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폭발적인 임팩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목표 수익률까지는 잘 홀딩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니트에 대해서도 목표 수익률까지 보유 쪽으로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입니다. 최근 원전 관련주도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오늘 또 전반 조정을 받으면서 SGNG도 오늘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전략으로 추천 주셨고 네.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9% 가까운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야 언제 저 종목이 저렇게 9%로 갔냐? 라고 야금야금.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게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아니 골든마우스가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내가 잘 좀 많이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이고 네. 아니 시장에서 이게 올라갔어? 라고 하는데 지금 수익률들 보면 계속 목표 수익률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공격적인 종목들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네. 이번 시즌의 프로그램에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맞아요.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SGNG를만 보더라도 사실 원전 관련주로 제가 이 친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원전 친구라고 하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쵸.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원전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최근의 흐름이 원전 친구들이 그냥 원전 섹터가 정말 빵빵빵 치고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그냥 강세였죠. 7%대 그냥 네. 급등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전 친구들한테. 항상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군이든 그냥 계속해서 상승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전 섹터를 항상 얘기할 때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게 지금 2차 전지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 올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못 잡았다. 그런 분들은 정말 원전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친환경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원전 친구들인데 원전 친구들 그리고 탄소 포집 친구들 요 두 종목, 요 두 섹터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섹터들이에요. 왜?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힘들고 주머니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과 국가가 주머니에서 돈을 쓰고 있는 산업이 원전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지금 뭐 2차 전지만큼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더더욱 그래서 더 보셔야 된다. 보셔야 돼요. 왜? 네. 남들이 그렇게 이제 더 비싸질 때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 네. 여러분들 지금 82만 원대 구간까지 왔는데 네. 자, 이 구간대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오죠, 다들 차트 보면은.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10만 원대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 10만 원대 보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80만 원대 구간을 보면은 와 이건 도저히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더욱더 그래서 원전 친구들 그리고 원전 섹터 친구들은 더 비싸지기 전에 계속해서 그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잘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GNG도 목표가까지는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조정 받으면서 흐름을 같이 했지만 오늘의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었다 말해주셨고요. 원전 탄소 포지 관련 테마는 국가 정책 재료와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추세가 상방적으로 열려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최고가 수익이 10% 넘게 달성된 종목입니다. 이 KG 모빌리언스 제가 원래 네. 이 노란 톡방에서 네. 매도 사인을 안 드렸어요. 매도 네. 사인 원래 제가 보통 목표 수익률을 딱 터치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노란 톡방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GNG도 그렇고 다른 뭐 KG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이 DLEN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이제 보유 종목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 7%, 8%까지도 수익권들이 계속해서 줬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 목표 수익률까지 끝까지 한 번에 매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남은 잔량으로 목표 수익률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KG 그룹 자체에서 특장법인 이제 KG SNC를 설립을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또 KG 친구들 그룹주 친구들의 흐름이 매우 좋게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지금은 이 목표 수익률 찍었다라고는 하지만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더욱더 이 흐름, 추세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되 이제 한번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그때 한번 매도하는 전략을 좀 펼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목표 수익을 넘겼으나 추세 살피면서 거래량 터질 때 수익 실현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KG 그룹주 KG 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3월 초부터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최고가 58,100원에 터치를 했습니다. KG 케미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KG 케미칼이 이제 제가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에 그때 아마 그 나라의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못 오셨죠? 분 네. 자리에 대신 왔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친구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에코프로 네. 친구들, 원전 친구들 다 이러셔가지고 네. 네, 재밌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KG 케미칼도 그때 제시를 해드리면서 제가 오랜만에 나왔고 그리고 네. 또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선물 같은 종목을 드리겠다. 이 좋습니다. 종목으로 사실 좀 굉장히 자신이 있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끼고 아끼던 그런 종목을 또 드리고 갔던 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KG 케미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KG 케미칼이 이전에 상한가 한번 만들고 나서 이후에 잠시 가격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그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90%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고가를 쓰고 가고 있는 추세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때 KG 케미칼을 드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쌍용차 거래 재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달쯤에 이제 거래 재개가 예정이 돼 있고 4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좀 지금같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사실 일정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쌍용차가 4월 초에 거래 재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그때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딱 좋은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쌍용차 거래 재개 관련한 내용이 4월 말로 좀 미뤄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 뭐 가격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최근에도 굉장히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쌍용차 거래 재개 이슈만으로 그런 테마성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 아니라 쌍용차가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는 뭐 KG 모빌리티죠.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거래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너무나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그런 관련주들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다 굳이 뭐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추세가 딱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쭉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라던가 이런 어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은 좀 세워놓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21선 위주로 좀 그 따라가고 있으니까 21선을 뭐 이탈하면 이때는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이미 이때 여기서 보유를 했으면은 이미 뭐 100%까지는 충분히 그 수익률을 쌓아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쌍용차 거래 재개 되고 나서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이제 전략으로 하나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케미칼 추세 잘 지키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거래 재개 이슈를 추천드렸었죠. 거래 정상화 이후에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만 조정 시에는 손절가는 정해놓으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오늘 타 포스코 그룹주는 조정이 나왔으나 포스코 스틸리온은 어제 오늘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네. 에코프로 계열사들이랑 약간 시소놀이처럼 하고 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거의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상한가까지 가나 상한가 한번 안착을 했다가 또 다시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를 윗꼬리를 좀 많이 단 그런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전까지 이렇게 굉장히 시세를 잘 지켜주다가 에코프로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귀신같이 포스코에서 이제 그 수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에서 좀 힘이 빠지면은 다시 그 포스코 관련 그 그룹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이제 5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너무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만 원대 가격이죠. 그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편입에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는 지금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이번 주 동안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추가적인 급등을 하기가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이전에 여기서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정도까지 이제 찍혔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쓱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60% 정도는 좀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포스코 스틸리온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랑 좀 반대로 가는 반대 네. 수혜주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시세는 그걸 보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원자재 간다 이제 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 따라오셔가지고 좀 잘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은 이만큼의 또 수익도 잘 챙겨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 이거 어떡하냐, 추가적인 뭐 종목은 없냐라고 하신다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도전 상한가로 가지고 온 종목도 충분히 그거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에코프로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이죠. 에코프로가 60만 원 유지가 어려울 시에 편입 실패 나올 수 있는 부분 말해주시면서 시세 지켜보면서 포스코 그룹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도와주신 이주연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또 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네. 또 갖고 왔어? 네. 이렇게 하실까봐. 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또 갖고 왔지만 또 리오프닝을 갖고 왔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오늘 종목 자체는 이제 연우라는 종목입니다. 네. 연우라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여러분들도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은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드렸고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제가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종목이 연우라는 종목인데 제가 아까 그 AS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른 그 수출 품목들 자체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네. 화장품, 식품, 의료 쪽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 제가 아까도 LG생활건강을 조금 보여드렸죠. 오늘 이런 대형주가 6%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중소형주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도 8% 이상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장에서 야 얘가 언제 또 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대형주들의 그 흐름들이 나왔던 오늘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이 연우라는 종목
종목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아직 상승 흐름이 잘 나오지 않은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보시면 터진 네.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연우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그리고 PNK 요 친구들과 같은 그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올리브영 제가 네. 최근에 명동 정말 명동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와 정말 그 네. 올리브영을 이렇게 그 길거리 다니면서 올리브영을 이렇게 보면은 네, 꽉 차 있나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을 제가 그냥 음료수를 네. 사러 들어갔는데 네. 한국인이 저랑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다 외국인들로. 어. 그렇게 지금 명동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불어온 명동의 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매출 자체 면에서도 이미 지금 29배가 껑충하고 있는 그 화장품 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근데 2차 전지 친구들만 너무 좀 관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저가 매수의 찬스가 돌아오고 있다.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PNK도 마찬가지로 목표 수익률 10%로 잡아드렸는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두 개 정도 종목이 깔려있기 때문에 5%로 좀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대 목표가는 19,000원대고 손절가는 16,2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 연우였습니다. 무역 부분 3대 소비재 반등하고 있기에 수혜를 예상해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거래량 실리지 않았기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6,2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는요. 네. 리오프닝을 할까 아니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저분께서 리오프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는 조금 제외를 했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도 이제 소부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뭐 업황이 개선이 되느냐, 뭐 바닥을 찍었느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했죠. 감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막 그때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기도 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1등이 삼성전자가 거의 한 점유율을 40% 넘게 5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등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한 20%대씩 점유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그 기업이죠.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그런데 이 기업이 마이크론의 이제 그 반도체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IC 트레이나 모듈 트레이나 SSD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2019년인가 최고의 공급사라는 그런 또 마이크론으로부터 그런 상을 또 받은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고의 공급사라고 하니까 관련 일단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공급사 안정적인 공급처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디램 가격이 거의 1년 넘게 계속 쭉 하락을 하다가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로 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거의 400일 만에 반등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 관련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제 기대감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네,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만 따지자면은 한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돌아오는 일정은 22일이고요. 그 과정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뉴스 보도라던가 아니면은 돌아와서 그 성과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목표가 네. 손절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목표 수익률만. 네.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로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저점 꾸준히 높여 나가다가 이전의 가격대 1,400원대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돌파하고 이 위로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마이크론의 반도체 필수 소재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삼성전자 감산 발표 이후에 디램 가격의 반등세 부분까지 말해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잠시 후 10분 후부터 이어지는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